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전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큰 그림 이야기를 하는, 시황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지금 취해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죠. 최근 시장에서 이제 좀 일단 굵직한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을 거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있을 거고, 이로 인한 어떤 물가 상승도 있었고, 그리고 이걸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도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인데,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뭐 적응되었다,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파생되는 변화들도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예로 감기약이 동난다던가, 아니면 중국인의 어떤 한국인 입국 자체가 뭐 심사 강화되었고, 이 관광객의 변화 추이가 있었다든가 뭐 등등등 이 있었죠. 어쨌든 코로나라는 이벤트도 최근에 굵직하게 있었고요. 이로 말미암아 사실 주식시장이 급락기를 겪었죠. 뭐 거의 유례없는 급락입니다. 주식시장에 급락이 있었고요. 최근 한 1년 사이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각국 정부들이 엄청난 유동성을 시장에 공고를 해버렸고, 그것 때문에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풍부한 이 유동성을 발판 삼아서 부동산, 주식, 웬만한 자산들은 전부 다 급등기를 겪었고요. 이후에 갑작스럽게 전쟁 이후에 이런 변화들을 겪게 되면서 주식시장은 급락기를 겪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약세였냐면 아마 웬만해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다 처음 만나는 경제 지표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으니까요. 저 또한 이 정도의 급격한 변화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 닷컴 버블, 그것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이런 거죠. 약간 충분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리먼 사태. 그래, 리먼 사태 이해가 되거든요. 공감이 되고.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휘청거려. 미국이 휘청거리니까 당연히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미친 듯이 달러를 시장에 공급을 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장은 급격한 반등을 겪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내용이 다르죠.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뭔가 특별히 망한 국가는 없어요. 뭐 저기 우리가 잘 모르는 국가들,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뭐 빈곤국들은 망한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국이 망했어요, 미국이 망했어요, 일본이 망했어요, 한국이 망했어요. 없는데 급락. 네, 일단은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한국은행 이제 기준금리 추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과거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2008년도 것부터 나와 있고요. 일단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죠.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야겠죠. 그래서 확 떨굽니다. 기준금리를 확 떨궈요. 이제 2008년도 말에가 이제 2008년 10월경이 코스피 바닥이었거든요. 네, 보시면 우리 차트도 한번 볼까요? 이때입니다. 이때. 2008년도 말. 맞죠? 2008년도 말.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때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1년도경에 유럽 위기가 터져요. 피그스라 그래서 피그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특히 관광 중심의 이 유럽 국가들이 관광을 소비자들이 안 하기 시작하면서 최대한 절제하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먼저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피그스라고 해서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브렉시트 같은 이벤트도 있었고요. 어쨌든 피그스로 해서 이때 급락기를 겪게 됩니다. 유럽 위기라고 하죠. 뭐 어쨌든 보시게 되면은 우리 기준금리 동향을 보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금리 인하해야겠다. 네. 경기가 좀 살아나네. 금리 다시 올려야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위기가 터졌네. 다시 금리 내려야겠다. 조금씩 내리다가 근데 이후에는 왜 내려갔냐면 특별한 경기 침체 이런 거
보다는 미국이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를 했습니다. 미국을 따라가야죠. 미국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위기까지는 아닌데 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하다가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더 낮춰가지고 맞춰주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이 물가 잡겠대요. 그래서 유례 없는 금리 급등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금리를 결정 지을 때마다 팍팍팍팍팍 올라가요. 마치 급등장처럼.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요 정도 금리 수준? 그래 여기서 올해 1, 2회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올려요. 그래봐야 한 4% 정도 기준금리. 그렇죠? 요 정도 기준금리는 과거에 만난 적이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줘야 될 게 기준금리가 완전 새로운 건 아니다. 즉 현재 기준금리 때문에 시장이 문제될 건 없어요. 왜? 저 때도 다 상승장이었으니까. 두 번째,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속도가 문제예요.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라갔으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에도 시장은 상승장이었다니까요. 2008년도 말에 금융위기 때 바닥을 찍고 2011년도까지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요. 금리도 계속 올라갔잖아요. 금리 인상 자체가 문제가 된다? 아니요. 현재 기준금리가 문제가 된다? 아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이 속도가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뭐야? 금리 또 오르겠다. 또 오르겠다. 맨날 시장에서는 목표 금리는 얼마? 파월은 뭐라고 발언을 하고 미국도 뭐라고 발언을 하고 금리 올려갖고 물가 잡겠다.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 금리 계속 올려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주식하면서 뭐 CPI, 뭐 소비자 물가지수 뭐 이런 거 체크한 적 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면 물가지수 올랐으니까 금리 더 올릴 것 같다라는 우려감에 급락.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죠.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버리니까 우리 부동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1, 2년 전에 부동산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때 주변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동산 안 사면 안 되겠다. 벼락거지 된다. 부동산 사야 될 것 같다. 야, 너 아파트 샀어? 아, 나 이제 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편승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의 생각은 뭐야? 예금 상품 가입해야겠다. 인터넷에 있는 재테크 포럼들, 재테크 커뮤니티들 방문해 보시면은 이 시기에 최근 몇 달 동안 전부 다 예금 상품 이야기밖에 없어요. 금리가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금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는 속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속도 때문에 사람들은 헷가닥 해버린 거죠. 분위기에 편승해버리는 거죠. 예금 상품 가입 안 하면 안 되겠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시장에서 만약에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을 거야 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자금 다시 주식으로 옵니다. 이건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테마주를 공략할지 스윙주를 공략할지 단타를 칠지 아니면 매집주를 공략할지 중장기적으로 몇백 퍼센트 먹는 그런 매매를 할지 바닥에 살살 모아가는 매매를 할지 아니면 그냥 치고 빠진 매매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략적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저도 예상 못했던 변화이긴 합니다만 일단 금리 인하라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 요런 기사 나오죠. 아침에 이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1년 만에 코픽스 인하. 코픽스 뭔지 아시죠? 코픽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동금리의 대표적인 금리 산정 방식이 코픽스 플러스 가상금리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3개월,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변경되었습니다라고 문자 알림 받으실 거예요. 대출 이용 중인 분들, 특히 주담대 이용 중인 분들 그런 알람 받으실 거예요. 그게 다 이 방식이죠. 네, 코픽스가 1년 만에 내려갔습니다. 금리는 올랐는데 지난주에 금리 올랐잖아요, 또. 근데 코픽스 내려갔어요. K뱅크 금리 또 인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어 이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계속 시중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에 대한 어떤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올라갔는데 시중에 있는 은행들의 금리는 내려가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최소한 동결 내지는 인상을 할 거다. 인하를 할 거라는 시그널을 안 보냈다. 하나도 안 보냈어요. 올해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시그널은 어느 중앙은행에서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내려갔어요. 즉, 이 이야기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한은은 최종 금리를 3.75까지 올리겠다. 네, 그게 이제 60% 의견이고 인하는 내년부터 고려하겠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망이 가장 빠른 게 올 연말쯤이죠. 대부분의 사람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빠른 시기가 연말이고요. 보통은 내년이에요. 근데 기준금리는 안 내려갔는데 시중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기준금리 더 올라가 봐야 지금 수준이겠죠. 이런 예상이 가능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더 이상 우리가 가입하고자 하는 예금 상품들의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오르지 않는다면, 내지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대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죠. 지금까지는 불안했단 말이에요. 몇 달 뒤에 또 나 변동금리 이용 중이니까 이자가 또 오르겠구나. 이자가 또 오르니까 내 생활비를 줄여야겠구나. 이런 불안감에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하는 자금도 더더욱 없어지죠. 왜? 이거 빼갖고 이용해야 되니까. 예금 상품 가입하든 생활비로 쓰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주식시장이 바닥일 수 있는 시그널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금리가 바닥이고 이 급등 분위기가 진정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양호했던 거고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차트라는 거 볼 때, 자 보시면 앞서 시장의 반등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네,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는 좀 모양이 다르죠. 급격하게 올라가고 나서 작은 캔들들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매수세가 꽤 괜찮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투자자들의 심리, 기관 외국인의 심리 뭐가 바뀌었지? 생각을 해보면 저거밖에 없어요. 저게 핵심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현상. 그럼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주식시장 왜 이렇게 됐지? 금리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현재 3%대라서 문제가 아니고 금리가 현재 기준금리가 현재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과거 우리가 아파트 안 사면 문제였던 것처럼 아파트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처럼 금리가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이걸 그대로 예금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금 상품은 안전자산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잖아요. 그쵸?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완전 반대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완전 반대 개념의 상품으로, 참고로 작년에 예금 상품에 가입한 자금이 200조가 넘어요. 작년에 200조가 넘습니다. 200조는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예요. 최대예요. 그냥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치만큼 주식시장에 돈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안 좋았던 건데 올해 다른 시그널이 나오니 이걸 알아주셔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제 티타늄 강산 이야기가 있었죠. 티타늄 강산 좋아요. 뭐 아니면은 이제 UAE 뭐 40조 투자 좋습니다. 근데 그런 테마주들에 대한 어떤 브리핑이나 테마주들에 대한 어떤 강의보다도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 1월 달에 정말 큰 변화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캐치 못하고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되게 근시안 쪽으로 테마주 급등주만 보다가 끝나요. 그거는 이거 저 다음 영상에 또 설명해드리고 다음 영상에 또 잡아드리고 하면 돼요.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께 글이든 영상이든 설명드리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면 미처 생각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못하신 채로 그냥 몇 달 지나가 버리고 또 주식시장 다 올라오고 나서 하다가 먼 산만 바라보다 내 계좌는 그냥 이대로 멈춰버린 채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첫 방송 주제로 일부러 그래서 이걸로 잡은 거고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주식시장의 급등이고 주식시장의 진바닥 이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 정도 시그널을 볼 수 있죠. 과거의 주식시장을 보게 된다면 이게 이제 유럽 위기 때입니다. 유럽 위기 때 급격 이때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제가 어떤 모양새인가요? 급격하게 빠지고 나서 지그재그 반등 좀 하다가 다시 지그재그 반등하다가 이렇게 이제 위에서 놀아주다가 찍고 올라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현재 잘하면 요 구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바닥을 낮추진 않아요. 진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옆으로 기는 패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요동치다가 올라가는 패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시장이 이런 구간일 수 있다는 거죠. 금융위기 이후라고 달랐을까요? 금융위기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보시면은 892포인트 찍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는 폭락이었잖아요. 사실 최근 주식시장은 이 정도 폭락은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전 세계가 반토막. 사실상 전 종목이 하한가 가고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같은 대형주가 당시에 5연상 갔습니다. 892포인트 찍고 시장 반등할 때 5연상 갔어요. 다섯 번째 상한가 갔다가 다섯 번째 상한가에서 풀렸거든요. 장중에. 내지는 저 때 어느 정도였냐면 중국 상해종합 증시가 전 종목이 하한가 가고 전 종목이 상한가 갔습니다. 그 정도로 심리가 불안했고 한쪽으로 치우쳤다 또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게 반복되던 시장이었어요. 저 때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그때 삼성중공업이 5연상 갔던 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점점점 거리면서. 물론 그때는 15%가 상한가였습니다. 네, 지금은 30%가 상한가지만 어쨌든 그랬던 시장입니다. 저 때 이제 금융주가 공매도 금지가 되었죠. 네, 그랬던 시장이고요. 다시 이제 지금으로 돌아와서 보게 된다면 이번에는 그 정도 폭락은 아니에요. 한 1년여 시간을 두고 계단식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 신천지고 뭐고 난리칠 때 2020년도 초에 그때 급락하고 빠졌죠. 급락하고 빠진 게 V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계단식이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것도 계단식이에요. 급격하게 좋아질 만한 게 딱히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여기서 예상컨대 이번에 바닥을 찍었다 한들 그게 이제 진바닥이고 V자로 올라갈 만한 여건은 현재 없어요. 만약에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가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이렇게 길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금리가 변화가 생겼네? 금리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라는 인지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찍었던 바닥, 지난번에 찍었던 바닥 요 구간은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구간은 어떤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매집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종목들에 대한 뭐 중장기 투자 아니면 여러분들 평소에 보고 있던 한다 이런 거 뭐 얼마 이하 오면 사야지 했던 그 종목들에 대한 매수를 해야 될 때인 거죠. 난 이때 사갖고 몇 년 들고 가야겠다 자식 물려줘야겠다 했던 그 때인 거예요. 이제 그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나라가 과거 IMF처럼 경제 위기를 겪는다든지 등등등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해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그거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잖아요. 아닌 이상은 여기가
우리가 어떤 전략적 변화를 한번 추구해봐야 되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포인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동글뱅이 친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볼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까 해요. 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면 제가 힘내갖고 이때 제가 공략하려고 하는 종목들 그래서 넘 바닥에서 뭐 살 건데 뭘 매집할 건데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후보군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이 좀 도움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 첫 영상이 사실 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입장에서 이런 영상 올리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이슈가 많은 종목들 있죠. 그런 걸 찍어 올리면 참 인기가 많은데 이런 거 올리면 인기가 좀 없습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어떤 뿌리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나 다른 종목들에 대한 매매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지금 주식시장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숲이 아니라 나무만 보고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 가지만 보고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좀 잘 되고 저도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도움되셨으면 영상 하단에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요. 클릭해서 한번 놀러와 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허전이었습니다.